김혜순 시인의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입니다. 자, 먼저 김혜순 시인은요, 일단은 서민의 삶을 주로 소재로 해서 그립니다. 서민의 삶에서 여러 개의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김혜순 시인은 이 시 말고 이제 별을 굽다라고 하는 시도 있거든요. 서민의 삶에서 일단 뭐 부정적인 부분은 삶의 애환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이끌어 나가는 생명력을 또 그리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시는요, 서민의 삶에서 이제 애환을 주로 그리고 있는 시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납작납작 해가지고 이제 부제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이 나오는데, 박수근의 그림이에요. 박수근의 그림, 여기 보면 새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보통 교과서 보면 옆에 이 새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새 여인의 그림, 아파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짝 누른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박수근 화백의 일단은 작품의 특징들을 이 시에서 그대로 언급을 하는데,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화법상의 특징이요, 창작 기법상의 특징이나 내용의 특징을 이 시의 주제, 의미론적 주제, 의미적 주제, 서민의 삶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걸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으로 한편으로 읽힐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서민의 삶이구나 라는 것으로도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독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중적으로 독해가 가능하지 이걸 뭘로 읽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존재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박수근 화백도 김혜순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 서민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작가입니다. 이 기법상으로는요, 주로 평면화라고 하는 걸 그리고요. 그러니까 평면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악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근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평면화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균일화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평면화, 균일화라고 하는 이것의 특징상 이 박수근 화백에서는요, 뭐냐면 흔히들 우리가 사실주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원근감 같은 것을 무시를 해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입체감도 다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평면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바로 이제 이 시에서 그 원근감을 무시하고 입체감을 무시하는 평면화와 균일화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보는데요. 자, 먼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납작납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1차적으로는 평면화의 특징이죠. 박수근 화백이 그리는 평면화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뭐냐면 두 번째로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납작납작이 서민이 어떤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모습이야.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의 고달픈 삶을 그린다 라는 이중적인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가 결국 뭐냐면 이 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천년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하고 나오죠. 자, 이때 한 며칠 눌렀다가 아파요.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자, 흰 하늘과 쭈구린 아낙네 둘이, 즉 그림의 내용이 지금 뭐냐면 쭈구린 아낙네 둘이 원래 3명인데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아낙네 3명이라고. 그러니까 3명과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여기까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게 바로 이제 1차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화가의 작업 특성이에요. 화가의 작업 과정입니다. 작업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박수근 화백이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상의 특정 부분을 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그걸 벽에 건 게 박수근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보면요,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끊어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현실을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현실 반영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한 며칠 눌렀다가 자,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흰 하늘과 쭈구린 아낙네, 그냥 아낙네가 아니라 쭈구린 아낙네들이 해당이 되죠. 그럼 이 아낙네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의 소재로서 결국 뭐냐면 고달픈 사람들,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면 또 뭐냐면 납작하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쭈구린 납작하게 요 형태가 결국 뭐냐면 고달픈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라고 나왔으면, 여기 나오는 옆편네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서민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삶의 무게에 억눌린 이렇게요. 그렇죠? 억눌린 서민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현실에 대해서 이런 서민을 통해서 결국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 하고 나왔죠. 하나님이 이 시의 청자예요. 청자에게 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입법이에요. 어떻게 보니까는 좋아 보여요?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보기에도 별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결국 뭐냐 고달픈 현실이 나올 텐데 이런 고달픈 현실이 나오게 되면 고달픈 현실에 대해서 하느님한테 일종의 항변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인데 신인데 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내버려둬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이중적으로 이해가 됐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자 그렇게 웃고 나서 자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만물을 한 줄에 깨워놓고 자 그림이 이제 펄렁펄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또 뭐냐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박승화의 특징입니다. 결국 뭐냐 그려보면 그 그림 새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게 치마를 입었는데요. 발바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걷는 사람의 모습들도 발바닥이 안 보이는 거죠. 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표정이 안 보여요. 뒷모습 위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바짝 마르기라는 말은 뭐냐면 물감을 말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어로 보면 이것도 물감을 말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떤 평면화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입체감이 없고 그렇죠? 입체감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렬로 딱 한 줄에 깨워놓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원근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근감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예,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화가의 1번이죠. 자, 화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화가의 그림의 특징이에요. 창작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거는요.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하고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하는 말은 유동 이미지예요. 무슨 이미지냐면 유동 이미지가 나오죠. 자, 그쵸? 예.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슬그머니라는 표현은 그냥 내비로 두더라도 일단은 뭐냐면은 입술도 없고 표정도 없는 거죠. 이 없이라는 표현은 무슨 이미지에 해당되냐면 이건 소멸 이미지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또 나오죠. 소멸 이미지예요. 자, 여기서 바짝 마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뭐냐 바짝 마르기라는 말은 결국 말라 비틀어진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어떤 서민의 수척한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의 어떤 수척한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외모를 통해서 그 고달픈 삶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천지만물에 한 줄에 깨워놓고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한 줄에 깨워놓고 한없이 펄렁펄렁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뭐가 되냐면 유동 이미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여드린 유동 이미지는 결국 뭐가 되냐면 소멸 이미지는 상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유동 이미지는 뭐냐면 이제 불안한 서민의 삶이니까 불안한 삶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화가의 작품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의미로는 뭐가 되냐면 이 서민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또 청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보시기 마땅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1년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항변이죠. 항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 1년의 변용이다. 변용이란 말은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자, 이 글의 작가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일단은 이게 제목부터가 뭐가 나오냐면요. 납작납작이에요. 그쵸? 납작납작이 나와요. 이 납작납작도 그렇고요.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게 서성서성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펄렁펄렁 이런 말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따라서 이 글은 뭐가 많이 사용되냐면 음성 상징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죠. 음성 상징어로 결국 뭐냐면 문장이 종결되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떤 서민의 삶의 형태,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의 특성이죠. 이 그림의 특성과 그 다음에 플러스 서민의 삶. 이 서민의 삶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음성 상징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기했죠. 화가의 화법이 나오고요. 그쵸? 예. 화가의 화법. 화법은 말하는 법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서민의 삶. 서민의 삶이 결국 뭐냐면, 유사성을 가지고 중첩되는 거죠. 유사성을 가지고 중첩되는. 그쵸? 예. 이런 어떤 의미의 이중적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화가의 화법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여기 있잖아요. 납작납작. 맞습니까? 그쵸? 예. 납작납작 하고 나오고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납작납작. 그 다음에 뭐, 에서 보이지 않는 발바닥.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입술. 그쵸? 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표정. 그죠? 이런 것들. 한 줄에 깨기. 뭐, 이런 특징들이야. 그쵸? 예, 결국 뭐냐면, 평면화의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면화야. 평면화의 특징이 보이고 있고, 사실은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다 그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서민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 서민의 삶의 특징은 고달픔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짱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그쵸? 여기 나왔는데, 요것이 보여주는 바가 결국 뭐냐면,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결국 뭐냐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도 없음. 맞습니까? 여유 없음.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펄렁펄렁. 삶의 불안. 자, 이런 것들이 박수근 화백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기법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서민의 삶에 대한 연민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서민의 삶에 대한 연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여전히 고달프고 인간적인 감정도 못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